네, 이번 시간에는 워크북이 아니라 우리 시문학 교재에 있는 시문학 교재 111페이지에 있는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크북이 아니고 송민곡, 즉 정규 수업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열심히 꼼꼼히 필기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우리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사민곡이라는 작품의 뭐였냐? 바로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민곡의 속편으로서의 송민곡을 배우게 되는데 그럼 우리 사민곡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어떤 작품이었냐? 사가 무슨 사자였지? 생각할 사자. 그러니까 누구를?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가 바로 속미인곡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미인이 누구였니? 임금이었지.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임금을 생각하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바로 속미인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미인곡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 충신연주제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신연주제사라고 하는 건 바로 충신으로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충신연주제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민곡과 송민곡 마찬가지로 이런 충신연주제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화자로 내세웠냐? 바로 여성 화자를 바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 화자가 누구를 그리워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근데 얘들아 실제로는 여성 화자가 누구야? 그치? 여기서 여성 화자는 바로 정철이고요. 그래서 님은 바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이 임금을 무엇하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 사랑, 그리움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지고 왔다? 여성 화자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여성 화자를 가지고 옴으로써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야? 바로 남성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단 여성 화자가 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좀 더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했다? 바로 여성 화자를 내세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송미인곡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대화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미인곡은 한 여인의 독백체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대화체 형식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체라고 한다면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겠지. 그럼 여기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감녀와 그 다음에 을녀라는 두 인물이 대화를 서로 여기서 주고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감녀, 을녀 이건 진짜 이름이 아니라 편인상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인 1, 여인 2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A, B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편인상 감녀, 을녀 이렇게 붙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감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감녀는 바로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내거나 위로하거나 충고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적 인물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 을녀가 이 작품에서는 바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감녀와 을녀 둘 다 모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치, 바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작가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을녀만 작가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야. 누구도, 감녀도 작가의 생각을 나타내주고 있는 인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감녀와 을녀의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송민곡,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갈래가 가사인데, 바로 가사인데, 이 가사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정규 수업 시간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송민곡이 어떤 내용의 흐름을 지니고 있느냐, 그 흐름과 맥락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하구나. 그러니까 아는 사이인 거 봐. 천상배곡경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 누굴 보기 위해 가시는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묻고 있는 거냐면 감녀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감녀가 누구에게? 을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감녀와 을녀는 서로 아는 사이였었던 거지. 그치? 왜냐면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 본 듯도 하구나 이미 봤었던 사이고, 천상배곡경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러니까 감녀는 을녀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 너 천상배곡경에 있었는데 천상배곡경에서 왜 이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무엇하고 있었던 거야? 묻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천상배곡경 왜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구를 보기 위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얘들아. 뭐냐면, 그럼 우리 을녀가
어디에 있었다는 뜻이야? 천상백옥경에 있었는데 천상백옥경에서 죄를 짓고 무엇하게 되었다?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봐라. 천상에서 무엇하고 죄를 짓고 바로 인간계 또는 지상으로 무엇하게 되었다?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바로 적강 모티프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돼. 적강 모티프 또는 적강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바로 정철이 정계에 있다가 바로 당진 과정에서 탄핵을 받고 어디로 쫓겨 내려갔니? 바로 전남 창평으로 쫓겨 내려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계에 있을 때를 바로 천상이라고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 인간계는 바로 뭐다? 전남 창평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계에 있다가 전남 창평으로 쫓겨 내려가게 된 걸 천상에 있다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 내려간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적강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이런 적강 모티프는 주로 어떤 문학 작품에 주로 잘 나오냐면, 첫 번째로 유배 문학일 때. 그러니까 우리 유배라고 하는 건 어떤 정치권에 있다가 무엇하게 된 거니? 힘을 잃고 유배지로 쫓겨 내려가게 된 걸 말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유배 문학일 때 이러한 적강 모티프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또는 두 번째로 어떤 문학 작품일 때 많이 쓰이냐면 바로 영웅 소설일 때. 그러니까 우리 영웅이 원래 천상에 있었는데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어. 그러면 그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그 영웅이 무엇을 지니고 있어야 돼? 남들과는 다른 비범성을 지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범성의 어떤 근원이 얘는 원래 천상계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계에서도 이런 비범한 능력을 지닐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영웅소설일 때도 무엇하게 된다? 이런 적강 모티프가 많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독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천상백옥경에서 이별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을료가 대답해야겠지. 왜 이별하게 되었는지, 이별의 이유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구나. 내 말 좀 들어봐봐. 내 얼굴 이 고동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데 어떤지 날 보시고 내려오다 여기실세. 여기서 중요한 게 내려오다 여기실세. 그래서 내려오다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너로구나 라는 뜻이야. 알겠니? 너로구나. 그러면 임금이 나를 대할 때 너로구나. 너 왔어. 반가워. 그러니까 임금이 나를 무엇해 주었다라고 하는 걸,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임금이 나를 무엇했다? 반가워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님의 사랑을, 임금의 사랑을 무엇했다? 받았었다는 뜻이겠지. 알겠니? 님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러이 굳었던지, 거기 밑줄 쳐야 돼. 아양과 교태를 어지러이 굳었던지, 이거 밑줄 쳐 드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달라졌는가. 그럼 봐봐, 아까는 분명 너로구나라고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지금은 나를 무엇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를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니? 나를 대하는 님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반가워해 주었는데 더 이상 나를 반가워해 주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님으로부터 무엇하게 되었다?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님으로부터 무엇하게 되었다? 버림받게 되었다? 이별하게 된 거야. 이별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이별하게 됐는데 그러면 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어떤 이유, 근거, 그치, 까닭이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님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거잖아. 그쵸? 그럼 님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 그치? 아양과 교태가 무엇한 거야? 지나친 거야. 알겠지? 우리 아양, 교태, 뭔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아양과 교태로 수업을 계속 3시간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짜증나겠지. 화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껏 아양과 교태를 부려야 되는데 그 아양과 교태가 뭐야? 너무나 지나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너무나 당연히 어떻겠니? 짜증나겠지.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양과 교태가 이렇게 지나쳤기 때문에 님으로부터 네가 뭐 하게 된 거다? 버림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아양과 교태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니? 이별의 뭐다? 내가 이별하게 된 이별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원인이 바로 뭐다?
내가 지나치게 아연과 교태를 부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얘들아, 그럼 이 이별의 원인이 누구 잘못, 누구 책임이니? 그래, 내가 이렇게 아연과 교태를 부렸기 때문에 님에게 내가 버림을 받게 된 거잖아. 그 모든 책임은 다 뭐야? 내 책임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모두 다 자신의 나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야. 모두 다 나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에 보면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원망할 대상이 없는 거지. 왜? 다 내 잘못이니까. 이걸 한자성어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것이겠지. 알겠니? 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내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을려가 감녀한테 말하는 거야. 이별하게 된 이유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감녀가 맞아. 네가 잘못했어. 네가 병신 같아.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지. 감녀는 뭐라고 해야 돼?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라고 당연히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글난 생각 마오. 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라고 감녀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을려를 위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감녀가 잠깐 위로를 한마디 하고 싹 빠집니다. 그럼 이제, 코가 간지럽지? 그럼 이제 을려가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다시 을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봐서 님의 일을 알거니 물 같은 얼굴 편하실 적 몇 날 있고. 다시 보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내 가슴속에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매셔봐서 님의 일을 알고 있는데 물 같은 얼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이거 봐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님이 물 같은 무엇을 지니고 있다. 얼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얘들아 몸이란 뜻이었어. 몸, 꼴, 형체. 그러니까 몸 전체를 나타냈었다고. 우리 물 같은 얼굴에 바로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냐면 연약한 몸이란 뜻입니다. 님이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님이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으니까 나는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는 님이 뭐가 되겠니? 그래, 걱정되겠지. 근심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편하실 적 몇 날을 춘한 고열은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누가 보셨는가? 죽저번 주성매 예전과 같이 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이게 다 끝까지가 다 무슨 얘기냐?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는 님에 대한 화자에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 근심과 그 걱정이 나와 있는 거지. 님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무척 무엇한 거야? 근심이 되고 걱정스러운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심되고 걱정스러운데 얘는 그러면 이 을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까지 근심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하게 되냐면 그 다음 볼게요. 님 쪽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그러니까 얘는 님의 소식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누구도 없잖아. 그래서 얘가 어디 올라가냐면 바로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어디 올라간다?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높은 산에 올라가면 멀리 바라볼 수가 있잖아. 멀리 바라봄으로써 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어디 올라가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이런 적극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때문이야?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하다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얘들아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구름은 카니와는 물론 이거니와 구름은 물론 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럼 얘들아 봐라. 이 구름과 안개 여기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부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였었잖아. 근데 이 구름과 안개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름과 안개라고 하는 건 님과 화자 사이를 즉 임금과 정찰의 사이를 무엇하는 갈라놓는 바로 뭐다? 장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장애물이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구름과 안개는 장애물로서 바로 누굴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간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관계를 정철, 신하와 임금의 관계라고 본다면 신하와 임금의 관계 속에서 나와 정철과 임금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존재니까 바로 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정철이 전남 청평으로 쫓겨 내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당쟁 때문이잖아. 당파 싸움 있잖아. 그 당파 싸움의 여파로 그래서 무엇? 바로 탄핵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과 화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존재가 바로 간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 해와달을 어찌 보며. 그래서 일월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바로 해와달인데 해와달은 바로 누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임금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척은 가까운 거리야. 지척도 모르는데 천리. 그래서 천리는 누구와? 화자와 임금 사이의 거리감을 천리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천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서리적으로, 즉 천리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그러니까 얘들아 산에 올라갔지만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잖아. 내면 소식을 알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에 가게 되는 것이냐면 차라리 어디에 간다 얘들아? 물가에 가게 됩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럼 봐봐, 얘가 산에 올라가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 그래서 이번에는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물가에 가게 된 거야. 물가에 가서 백길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바람과 물결, 이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뜨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람과 물결도 장애물로서 또는 간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되니? 그러니까 얘는 님이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는 님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커. 그래서 님의 소식을 알고 싶었어. 그래서 얘는 산에 갔어. 하지만 산에 갔지만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을 바라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고 멈추는 게 아니라 물가에까지 가서 님의 소식을 알고 싶었지만 바람과 물결 때문에 결국 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의 소식을 결과적으로는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공은 어디 가고 얘들아 사공이 없는 뭐다 빈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빈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사공이 없는 빈배 얘기했었다. 그러면 이 사공이 없는 이 빈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치? 대답해봐. 바로 얘를 우리는 그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객관적 상관물이다. 우리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해봐. 사공이 없는 빈배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이건 얘들아 의인법, 감정이입은 아니야. 하지만 이 사공이 없는 빈배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감정을, 화자의 외로움의 감정, 외로움의 정서를 무엇을 통해, 이 빈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빈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우리 객관적 상관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모처럼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청 등은 누굴 위해서 밝았는가? 얘들아 봐라. 모처럼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청 등은 누굴 위해서 밝았는가? 이 밤벽청 등도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로 화자의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 화자의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학교 내신에서 아주 잘 나오는 표현성의 특징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다니니, 그러니까 올라갔었지 산에, 그 다음 내려갔었지 물가에, 그렇게 하루 종일 헤매며 다녔지. 그랬더니 적은데 역진, 힘력제에 달 진짜 힘이 다 빠진 거야.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보니.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지쳤겠지.
지쳐서 무엇하게 되는데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고 얘는 무엇하게 돼?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에서 얘들아 너무나 뭐하니까 님이 걱정되고 보고 싶으니까 꿈을 통해서 무엇하게 된 거야? 바로 만나게 된 것이. 왜 만난 거야?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그래서 봐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라고 했을 때 누구의 얼굴을 말하는 거니? 화자? 아니지. 이건 임금의 얼굴을 말하는 거야. 그럼 임금의 얼굴이 어땠다? 옷과 같았다라고 하는 건 언제? 과거에. 얘들아 과거에는 임금의 얼굴이 옷과 같았는데 근데 현재는 이렇게 임금의 얼굴이 뭐했다?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임금 이거 디스하고 있는 거니? 늙었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봐봐. 과거에는 누가 있었니? 바로 내가 임금 곁에 있었지. 그런데 현재에는 내가 임금 곁에 있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달라지게 되었다. 임금은 이렇게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과거에 내가 있을 때는 임금을 잘 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바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옷과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내가 없잖아. 그래서 임금이 뭐하게 되었다? 이렇게 늙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임금 곁에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나는 임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사려려 하니 눈물이 흘러서 말을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이 메이니 방정맞은 닭소리에서 개성은 바로 닭소리입니다. 닭개자의 소리성자. 바로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은 어찌 깨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우리 개성이다라고 하는 것 무엇 해야 돼? 잠을 깨우고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잠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만남이었지. 우리 잠은 꿈은 만남. 그러니까 잠을 깨웠다라고 하는 건 만남을 무엇하고 있다?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 물론 만남을 방해한다고 해서 이 개성 자체를 뭐 간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시간이 흘러가서 얘들아 밤에서 이제 시간이 언제로 흘러갔다? 바로 새벽이 되었다. 새벽이 되니까 이제 아침이 되니까 닭이 울게 됨으로써 내가 꿈을 깨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닭소리는 만남을 방해한 화자에게 있어서 뭐의 대상? 원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의 어떤 장애물로서의 간신의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고 이 정도의 의미로만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어바 허사로다. 당연히 허사지. 꿈을 깨니까 꿈에서 만났던 님은 사라져버리지. 당연히 허사다. 허무하다. 이 님이 어디로 갔는가? 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여쁜 그림자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우리 옛날에 어여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불쌍하다, 가엾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불쌍한 그림자, 가엾은 그림자라고 했을 때 그 불쌍하고 가여운 그림자는 누굴 나타내니? 그치, 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별 속에서 외로워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을려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씨어디어가 무슨 뜻이냐면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라도 나골이 돼서 님 계신 창에 반드시 비추겠다. 그러니까 이 을려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뭐가 되겠다? 나골이 돼서 님 계신 창에 반드시 비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 나골이라고 하는 건 을려가 죽어서 되는, 그러니까 바로 을려의 뭐다? 분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을려의 분신으로서 바로 님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 바로 일편단심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충성심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나골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을려는 나골이라도 돼서 님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다. 근데 마지막에 감녀가 얘기합니다. 감녀가 얘기합니다. 각신님, 여기서 각신은 바로 을려가 되겠죠? 을려님, 각신님, 달도 좋지만 달보다는
뭐가 되는 편이 낫다? 바로 굳은비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굳은비도 마찬가지로 을려가 죽어서 되는 것이니까 을려의 몸면서 을려의 분신 맞고요. 그 다음에 을려의 일편단심을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무엇과 이 낙월과 굳은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보다는 뭐가 되라? 굳은비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달과 굳은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우리 낙월이다라고 하는 건 해석하면 지는 달이야. 지는 달, 너네 혹시 지는 달 본 적 있니? 지는 달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새벽에 뜬 달일 거야. 새벽에 떠 있는 달일 거야. 근데 우리 새벽에 떠 있는 달 잘 못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지는 달이라고 하는 건 금방 사라져버릴 달이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달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달이 떴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느끼니? 바로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 떴다 뜨지 않았다라는 걸 잘 느껴? 아니야, 잘 느끼지 못해. 왜? 시각적 심상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 낙월이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화자의 어떤 사랑을 뜻하고 있는 거냐? 바로 소극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었던 거다. 소극적인 사랑과 또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게 바로 낙월이라고 한다면. 근데 얘들아, 우리 굳은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이 내리는, 며칠 동안 많이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우리 굳은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비라고 하는 건 뭐로 느끼니? 그치, 청각으로 느끼지, 또 시각으로도 느끼지, 또 피부로도, 촉각으로도 느끼지. 맛보면 맛으로도 그건 아니고요, 맛은 아니고, 어쨌든 청각, 시각, 촉각 이렇게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굳은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낙월에 비해선 좀 더 어떨다라고 볼 수가 있겠니?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을려는 소극적으로라도 님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감려는 이렇게 충고해주고 있는 거지.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너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바로 성미인곡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성미인곡이다라고 하는 작품, 우리 고전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빠르게 살펴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요 성미인곡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 문제까지 푼 다음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보고 듣고 그 다음에 필기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계 작품들까지 같이 공부할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번 주에 꼭 공부를 해 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이번 주는 워크북 수업이 아니라 워크북 수업을 대신해서 정규 수업에 나와 있는 성미인곡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